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서버에 당신의 암호화된 금융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해커들이 모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당장은 열어볼 수 없는 이 데이터를 그냥 거대한 디지털 창고에 계속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만능 열쇠로 한 번에 모든 걸 열어볼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지금 한국 금융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AI 군비 경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처럼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사료는 2026년 1월 23일자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인데요. 이 자료 묶음을 쭉 훑어보니까 정부의 정책 선언부터 은행들의 숨가쁜 기술 개발, 그리고 미래의 보안 위협까지. 와, 정말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얽혀 있고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결국 당신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전쟁의 서막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신호탄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AI 대전의 신호탄은 역시 정부가 쏘아올린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라는 걸 출범시켰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AI로 신용평가 모델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AI를 도입한다 이걸 넘어서요. 평가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히겠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의 범위요? 네. 지금까지는 대출 기록 같은 금융 정보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통신비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패턴 같은 비금융 정보까지 싹 다 통합해서 보겠다는 거죠. 한 사람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설명 가능한 AI, 그러니까 XAI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 좀 뭐랄까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좀 의문이 들어요. 아, 그 부분 말이죠? 네, AI가 그냥 당신 신용 점수는 750점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SNS 게시물에서 충동 구매 성향이 보여서 점수를 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그냥 AI가 그럴싸한 이유를 둘러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 점이 XAI 기술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아, 역시. AI의 판단 과정을 인간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서 깜깜이 평가를 막겠다는 게 목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명이 자의적이거나 편향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가 이 부분을 명시한 건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신용평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원칙을 제시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이 그 원칙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깔아준 판이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AI 같은 첨단 분야에 한해서는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이건 신호탄을 넘어서 아예 그냥 거대 플레이어들을 위한 경기장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경기장의 문을요? 네. 금산분리는 쉽게 말해 삼성이나 SK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막는 빗장이었거든요. 근데 AI 분야에서 이 빗장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이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IT 기업들이 금융사의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와, 그럼 금융권 AI 기술 개발 속도에 엄청난 부스터를 달아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정부가 저렇게 멍석을 깔아주면 당연히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자료를 보니 은행들의 움직임이 정말 숨갑되더라고요. 특히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의 행보가 아주 공격적이에요. AX, 그러니까 AI 전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이걸 그룹의 핵심 전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도 AI 합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상 금융지주사 순위 경쟁의 주 무대가 자산 규모나 점포수 같은 전통적인 영역에서 IT 기술력,
특히 누가 더 똑똑한 AI를 가졌는가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와, 선전포고라. 네, KB나 하나금융 같은 경쟁사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리딩 금융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결국 학습 데이터라는 총알이 필요할 텐데 은행들이 이 총알은 다 어디서 구해오는 건가요?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조력자요? 네, 자료에 언급된 이빗 같은 핀테크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AI를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구축하는 뭐랄까 일종의 AI 데이터 셰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데이터 셰프. 재밌는 비유네요. 각 금융사의 목적에 맞게 금융 계산이나 리스크 분석용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은행들이 직접 모든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셰프에게 데이터 공급을 맡겨서 AI 개발의 효율과 퀄리티를 높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에서 AI 서류 심사 솔루션을 가진 샌드버거와 협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잘하는 것과 손을 잡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이제 대세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좋은 파트너를 빠르게 찾아내서 협력하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혼자 다 하겠다는 생각은 이젠 구시대적인 발상이 된 거죠. 자료를 보다 보니 역시 선수는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인터넷 은행들인데요. 아, 그렇죠. 빠르죠. 특히 K뱅크가 내놓은 기능들은 정말 실용적이라 무릎을 탁 쳤습니다. AI가 스미싱 문자인지 판별해주는 서비스라니 이건 정말 부모님 폰에 당장 깔아드리고 싶은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악성 앱 탐지나 사기 의심 계좌 조회 서비스도 그렇고요. 네, 2025년에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포상까지 받았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었네요. 지줄이 이렇게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기술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아주 따뜻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역할이요? 네,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AI 수어 상담 서비스가 바로 그 예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AI 챗봇을 통해 수어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예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계신데 은행 업무 한번 보려면 정말 통역사부터 구해야 하고 큰 마음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의 문턱이 확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이처럼 AI는 금융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강력한 엔진이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도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기존의 해킹 위협은 여전하고 보이스피싱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해외 조직원 송환까지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요. AI 기술이 방어에 쓰이는 만큼 범죄자들도 딥페이크나 AI 음성 합성을 이용해서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한 기고문에서는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더라고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직전에 경찰이 출동해도 이미 AI를 이용한 심리적 조종에 넘어간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을 사기꾼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와, 기술이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자료에서 H&DL이라는 개념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Harvest now, decrypt later.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아, H&DL 공격. 네, 이건 그냥 미래의 위협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OTP, 금융인증서가 언젠가 전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안타깝게도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각국 정보기관과 보안업계가 가장 심각하게 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정말요? H&DL은 말하자면 디지털 타임캡슐을 묻는 강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타임캡슐 강도요? 네, 지금은 열 수 없는 최첨단 금고를 통째로 훔쳐서 거대한 창고에 그냥 쌓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그 어떤 금고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즉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길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 그럼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주고받는 모든 금융정보, 기업 기밀들이 미래의 어느 날 한꺼번에 열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와,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지금 시급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대비책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양자내성암호 PQC입니다. 양자 내성암호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의 암호가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면 양자 컴퓨터는 그 문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풀어버리는 초고성능 재탄기예요. 아하, PQC는 이 양자 컴퓨터조차도 풀기 매우 어려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만드는 차세대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열쇠에 대비해서 아예 새로운 방식의 자물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금융혁신이 AI로 빨라지는 만큼 보안 역시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네요. 위협을 스스로 탐지하고 방어하는 자율보안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I라는 창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방패 역시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진화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자료들을 통해 한국 금융권의 AI 대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금융사들은 저마다 AI라는 최신 무기를 도입하면서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 과정에서 AI 수어 상담처럼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HNDR 공격이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위협이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은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를 내다보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중심에는 우리 금융의 디노랩 사례처럼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고 신한금융의 AX 선언처럼 이제는 기술력이 금융사의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결국 데이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데이터. 네, AI 신용평가 모델이 보여주듯이 당신의 금융기록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이 당신의 신용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AI가 당신의 소셜미디어 활동, 온라인 쇼핑 습관, 자주 가는 장소 같은 지극히 사적인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의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 한도와 이자를 결정한다면 당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혁신일까요? 아니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사생활 침해의 시작일까요? 어디까지가 편리함이고 어디부터가 감시인지 그 흐릿한 경계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실 화두를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